2년 전 한국 사회를 뒤흔든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이번엔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새로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오는 8월 15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될 나는 생존자다. 오늘은 이 작품을 연출한 조성현 PD 만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어떤 나는 신이다. 굉장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켰었는데요. 마음고생도 뭐 어마어마하게 하셨을 것 같고요. 네. 부담스러우셨죠? 지금도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 예. 부담스럽죠.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시즌 1도 예. 그리고 시즌 2도 다 만들어냈다라는 게 그렇군요. 주는 그 큰 보람이 만족감이 있군요, 또. 큽니다. 네. 예. 견뎌냈다라는 거가 저는 저 스스로가 좀 대견하다는 생각을 하게 예. 되더라고요. 압박감이 대단했죠? 제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광신 집단을 다루는 다큐만큼 굉장히 어떤 이 언론인으로서 부담스러운 건 없거든요. 네. 예. 최근에 저희 아내가 예. 그 경북 영주에 있는 처갓집에 애들을 데리고 예. 놀러를 갔는데 네. 근데 갈 때 예. 아빠가 같이 가지 않는 이제 이동은 오래간만이었던 예.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저한테 제가 갖고 다니는 호신용품 중에 전기 충격기가 있는데 예. 그거를 자기에게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참. 예.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잊고 있었는데 우리 아내는 이렇게 항상 이런 그럼요. 두려움을 가지고 예.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예. 오늘 제가 계속 마음에 담고 있다가 나중에 전화를 해서 오랫동안 견뎌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네요. 예. 그랬더니 다시는 하지 말라 얘기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 PD 보면 또 하실 것 같아서요. 말을 아껴야 됩니다. 이거 들을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그건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네네. 이번에 나는 생존자다로 돌아왔습니다. 네. 기획 취지랄까요? 취재하게 된 어떤 배경이 뭔가요? 시즌 1이 워낙에 좋은 그러니까 큰 반향이 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즌 2를 만들자라는 어떤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고요. 넷플릭스와 MBC 간에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제목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했어요. 가장 시즌 1이 끝나고 나서 아쉬웠던 건 이거였습니다. 메이플을 비롯한 메이플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JMS 피해 생존자 있는데 그런 친구를 비롯한 용기 있는 증언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두고 그 인터넷에서 가해지는 2차 가해들이 너무 심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았으면 저런 일들을 겪는가라든가 당하는 피해자나 가해자나 다 똑같다라는 식의 얘기였는데 실제 그 사람들은 그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삶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으로 믿었던 사람들과 맞서 싸우고 그 사람들을 응징했던 사람들인데 과연 이런 대접을 받게 해도 될 것인가? 처음부터 이 사람들에 대한 네이밍부터가 잘못됐다. 이거는 이 사람들을 피해자라고 부를 것이 아니고 아주 적극적으로 생존해서 이 사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리는 생존자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나는 생존자다라는 제목을 그렇군요. 먼저 달고 그리고 나서 기획을 들어가게 된 경우입니다. 그럼 요번 거 여쭤보기 전에 그 메일푸시라고 잠깐 언급하셨으니까요. 결혼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지금은 그 후유증을 좀 극복하셨습니까? 다? 얼마 전 이것도 일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 친구를 제가 알고 지낸 게 벌써 4년이 넘었죠. 남편하고도 친하고 그런데 제가 4년을 같이 지내면서 처음 듣는 놀라운 말 하나가 있었어요. 그 친구 맨날 만나면 자기는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던 친구였는데 처음으로 저한테 이제 자기는 죽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 말 듣고 제가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딴 게 아니고 그 메이플이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딸을 갖게 됐고요. 제가 노력을 한 것도 있고 그 친구가 잘 견딘 것도 있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서 누군가를 응징해야 될 사람을 응징하고 일상의 행복을 되찾고 심지어 딸을 갖게 되고 그리고 계속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일들 이런 변화들이 생긴 게 보고 있으면 되게 보람이 있죠. 보람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거 보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죠. 생존자 주제는 그 어떻게 고르셨습니까? 생존자는 우선 JMS 사건과 지존파, 형제복지원, 삼풍백화점 사건을 다루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참사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이 나는 생존자다라는 이름을 짓고 나서 제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정말로 다시 반복되면 안 될 만한 끔찍한 사건 참사들을 쭉 찾아봤고요. 그중에서 생존자들이 존재하는 사건 그리고 생존자들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면적인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들을 해줄 수 예. 있는 생존자들이 있는 프로그램들 아니 그 아이템들 예, 사건들을 찾아봤고 예. 그래서 골랐던 것들이 이 지금 방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4개의 사건인데 네. 저는 이걸 취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들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힘들게 지금껏 입을 열지 않으려고 했던 생존자들을 네. 카메라 앞에 앉혀놓고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의 인터뷰들을 진행하면서 제가 새로이 구성하게 된 그분들의 말 증언을 통해서 다시 구성해낸 그 사건은 네. 상상한 것 혹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었다. 그렇군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일단 JMS요. 네. 여기서는 그 처음에 나는 신이다 한 다음엔 좀 이 집단엔 근원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보시기 어떻습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죠. 예. 일단 교주 정명석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예. 받았고요. 17년형을 예. 선고받았죠. 그 뒤에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고소인들이 예. 20명에 가까우니까요. 예. 그 재판이 다 끝날 때에는 몇 년형을 선고받을지 가늠이 안 될 정도의 예. 상태고요. 이인자라고 하는 정조은, 예. 본명 김지선도 지금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 판결을 받아서 지금 교도소에 있고요. 네. 신도들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됐고요. 아직도 절반이나 그대로 신도들이 계시는군요. 예.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놀랐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에요. 예. 예, 저는 한편으로는 이번 시즌 2에서도 예.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이것을 보고 예. 마음을 되돌이키길 원하는 마음인데 근데 예.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올 수 있을까? 시즌 1에 비해서 예. 그분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확실히 저는 좀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그런 것들을 보고서도 나오지 않는 저분들은 그래서 누가 끌고 그게 나올 수 놀랍습니다. 있을까? 예.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여러 가지 주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주제를 통해서 어떤 게 가장 충격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거랑 완전히 다른 사건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예. 저는 제가 MBC가 예. 파업을 하던 때, 예. 그때 뉴스타파라는 예. 그 언론사가 예. 처음 이제 시작이 예. 됐었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피해자들이 나서는 것도 꺼리고 있을 때, 네. 그때 형제복지원의 피해자분들을 한 분씩 만나기 네.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때는 많은 피해자들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듣지 못했지만 이제 와서 가해자였던 사람. 네. 그러니까 거기는 이런 다층적인 어떤 계급의 구조가 형성돼 있죠. 예. 제일 위에 원장이 있고 밑에 있는 나머지 뭐 중대장 그리고 예. 분대장 뭐 조장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각각 사람들을 가해하는 예. 밑에 있는 부대원들을 가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네.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모두 종합해 보고 그리고 남성 여성들의 예.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 그리고 그분들의 현재의 삶까지를 듣고 있으면 예. 이 지옥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예. 계속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촬영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겪었어요. 네. 저희랑 오늘 인터뷰를 하기로 한 분이었는데 네.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뿐이 아닌데 네. 한 달 넘게 연락이 안 돼서 무슨 일이지 돌아가셨나 네.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그분은 알고 봤더니 구치소에 수감이 돼서 아. 연락이 안 되게 된 분도 네.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자살을 한다고 하여 네. 실제로 경찰을 보내서 그분이 무사한지를 확인해 본 분도 있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정말로 자살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도 예. 있었고 이 형제복지원 사건이 저한테는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사건이었고 예. 다른 사건들 역시 제가 79년생이거든요. 예. 79년생의 입장에서 제가 기억하는 그 사건을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몇 가지의 놀라운 점이 발견이 예. 돼요. 현재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예. 과거에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 스포일이 안 되는 선에서 뭐 좀 설명해 주실 만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스포일은 해도 괜찮은데 지금 예. 방송금지 가처분 그것 신청 때문에 예. 얘기하는 족족하기가 그렇군요. 예. 대신에 이런 예. 말씀 한번 예. 좀 드려보고 싶어요. 노상원이라는 예. 사람이 예. 있죠. 그 메모를 보면 예. 수용시설에 예.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게 바로 작년에 저희가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예. 형제복지원 사건은 90년대에 모두 종결된 걸로 사람들은 예. 알고 있죠. 저는 근데 그 메모를 보면서 가장 제가 분노하고 예. 정말 좀 소름이 끼쳤던 건 그 수용시설이라는 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수거한다. 분리수거. 예. 수거하고 예. 그리고 수용시설에 예. 넣는다. 이거는 정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그대로 사용했던 어휘였거든요. 예. 그 어휘를 쓰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라는 게 2025년에 예. 벌어질 수 있었던 일이었다는 거.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사건들 삼풍백화점만 무너졌나요? 예. 지금 검단에 있는 아파트도 무너지고 광주에서도 아파트가 무너지고 예. 그런 일들이 그냥 계속해서 반복되고 네. 있는 거예요. 현재다. 과거가 현재의 아니다. 일이다라는 얘기들을 다른 분들도 보시면 다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아까 그 방송금지 가처분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도 JMS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법적 으로 괴롭히나요? 어떻습니까? 많이 괴롭히죠. 예. 제가 PD로 이제 거의 18년 정도 예. 근무를 했더라고요. MBC에 들어와서. 근데 처음 겪어보는 일입니다. 하나의 방송에 대해서 예. 3건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방송 전에 사전에 들어온 건 제가 정말로 처음 겪어보는 일이에요. 기껏해봤자 한 건, 두 건이었지. 예. 그리고 그것도 시즌 1 때도 물론 JMS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지만 그때는 기각이 됐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주체를 다르게 만들어요. 성도 연합이라는 이름의 주체를 또 만들고 그리고 교단이 또 하고 또 신도 한 명이 따로 봅니다. 그래서 그 신청의 취지를 각각 다 조금씩 다르게 하는 거예요. 아, 진화했구나 이쪽도.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이 이야기들 막고 싶어하는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많이 듭니다. 근데 아직도 진실이 그렇게 감춰져 있나요? 지금도 그렇게 막고 싶어 한다는 게 다 나올 건 다 나오지 않았나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JMS에 대한 시즌 2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시즌에 저희 제작진 안에 있었던 스파이들이 있었어요. 프리뷰어라고 보통 얘기하죠. 저희가 촬영해 놓은 것들을 다 말로 글로 받아 적는 그런 일들을 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촬영의 원본들을 다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촬영의 원본을 접근했던 친구들이 사실은 JMS 신도들이었고 비밀 유지 서약 같은 것들을 쓰고 와서 그 내용들을 다 그대로 전달해 버리는 그러면서 저희의 어떤 모든 정보들이 유출이 됐고요. 그런 일을 저질렀던 친구들이 나중에 되니까 너무 그들은 못 보고 안 봐야 되는 진실된 이야기들을 겪다 보니 세뇌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번에는 그 친구들이 다 탈퇴해서 저희들에게 와서 자신들이 그간 했던 행동 혹은 자신들이 모아놓았던 자료 같은 것들을 전달해주면서 오히려 이제는 저희가 반대로 그들의 자료를 저희가 쥐고 취재를 하고 그래서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지난번에는 성적인 착취와 피해가 중심이었다면 이번엔 그 종교단체 신도 이젠 3만입니다. 3만 정도 되는 사이비 반 종교단체. 없어져서 3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3만 정도 되는 사이비 종교단체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이 사회에서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누가 그들을 돕는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정말로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아직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상태예요. 궁금한 건 이유는 뭐 자명하죠. 8월 15일 날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다고 저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생각보다 이걸 확답을 드리는 게 좀 쉽지 않아요. 그럴 정도로요. 그래서 저도 15일 오후 4시에 공개가 된다는 얘기를 사방에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그 전에 하여튼 법원의 판단이 있겠죠. 법원은 결정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지난 시즌 1에서도 법원의 결정 안 나오면 그날은 일단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공개할 수 있죠. 공개할 수 하지만 있죠. 그러다가 공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결정이 나오면. 예를 들면 그 어떤 사이비 종교 집단은 그런데 산풍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충격으로 가장 다가왔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생존자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산풍 사건은 저도 기억이 나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제가 아마 고등학생 때였나요? 그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많은 정보를 접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제가 충격적이었던 건 다른 곳에 없었던 MBC니까 접근이 가능한 자료들이죠.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와서 보는데 이거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겠다 싶은 많은 자료 그 현장에 참혹한 자료들 혹은 그때 당시에도 똑같이 무속인들이 와서 여기를 파라고 하면 여기를 파고 그때 당시 구조대원들이 그들의 손짓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한시가 급한데 시장이 와서 대통령이 와서 누가 와서 모두가 일을 멈추고 나가버리는 정말 지금 25년의 기준으로 친다면 말도 안 되는 현장을 그냥 여실히 저희가 볼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를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런 것조차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뭐 하여튼 이 주제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던 사건들이라서요. 네, 맞습니다. 지존파도 그렇고요. 네. 예. 그런데 이 제작을 하시다 보니까 저는 과연 인간으로서 그런 일을 겪고 나면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게 가능은 한가 뭐 이런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예. 저는 이 많은 분들을 보고 나서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예. 사과, 예. 진심 어린 사과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특히나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분들께서 만나는 분들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어떤 분은 울면서 네. 제발 사과 한마디만 해줘요라는 말을 한 다음에 네. 1분 넘게 우시는 분도 계셨어요. 네. 그분들은 30년, 40년 넘도록 네. 누구로부터도 미안하다라는 사과 한번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은 이제 국가 배상 예. 판결도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네. 그런 사건인데 그 가해자였던 국가도 예. 그리고 이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을 그냥 형제복지원이라는 시설에 넣어버렸던 예. 경찰도 예. 그리고 그들을 관리해야 될 실질적인 의무가 있었던 부산시도 누구 하나도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예. 제가 그래서 이 방송 준비를 시작하면서 지난 정부였습니다. 사과를 이렇게 원하는데 네. 사과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정말 진지하게 지난 정부 때 고민해달라. 말씀이시죠? 예. 네. 그랬는데 네. 어떤 답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부 예. 관련된 분들도 이걸 분명히 보실 거예요. 예.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뭐 국회의원 분들 중에서도 예. 이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냥 이제 뭐 그러니까 국가의 상고를 포기한다가 예. 아니고요. 이분들에겐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국가. 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과를 듣지 못해서 지금도 자살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JMS 경우에는 요번에 나가고 나면 네. 조금은 또 달라져야겠죠? 과연 달라질까요? 제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예. 읽고 있으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예. 너무 아쉽지만요. 예. 지금도 이렇게 법원을 상대로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아 그래요. 예. 예. 다른 판결문에 이미 적시된 내용인데 그것을 아닌 것처럼 예. 거짓말을 하고 법원을 상대로 하는데 신도들에게는 안 그럴 것인가? 예. 라는 생각도 들고요. 얼마 전에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예. 저희 시즌 1의 제작진들의 이름이 나무 위키를 보면 언급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제작진들의 이름을 사칭한 사람들이 나와서 예. 허위로 녹음을 한 다음에 그것으로 기자회견을 자기들끼리 열어요.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네,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예. 저희들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음해와 모략을 진행을 해요. 근데 그걸 또 그 기자회견을 근거로 예. 저희 이번에 보면 가처분 신청서에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래요? 뭔가를 주장을 한다든가 네. 신도들을 계속 붙잡아 놓는다든가 시즌 1은 다 허위였다라는 식의 주장들을 하고 있죠.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예. 네, 거짓을 근거로 한 거짓된 집단인 거죠. 그건 어디까지 갈지 법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 그것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예. 시간은 한 10초, 20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생존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혹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나 좀 해주시죠. 예. 다 됐습니다. 사실을 근거로 예.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예. 전혀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조성현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